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그 자식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겁니다. 교육비, 결혼자금, 심지어는 사업자금까지 내 살 좀 떼어내듯 마련해 주면서도 한마디 원망 안 했습니다.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 그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건네던 말들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서운한 반응.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자녀는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은 멀어져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말이 이 안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멈추셔야 합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자녀 인생을 흔들고 부모의 마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자녀의 배우자를 흉보지 마세요. 경남에 사는 69세 최순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죠. 좋은 대학 나왔죠. 안정된 직장 다니죠.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 잘 키우셨어요. 복 받으셨네요. 순덕 어르신의 가슴은 늘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젊을 때 그 고생 다 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차질 않았던 겁니다. 속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집은 도대체 뭐 하는 집이길래. 너희도 힘든데 처가까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란 게 우리 집에 더 정성을 쏟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얘는 우리 집에서 다 키웠는데 그쪽은 뭐 하나 도와준 적 있니?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오던 아들이 이제는 일주일, 한 달이 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들립니다.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본능이죠. 그래서 부모가 배우자를 흉보는 순간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엄마가 틀렸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내 선택,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체성 방어 심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판받으면 그건 곧 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런데 자녀는 오히려 배우자 편만 들고 결국 부모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녀가 자기 선택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영수 어르신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투며 성격이며 영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제발 그 말 입 밖에 내지 마요. 지금은 참을 때예요. 영수 어르신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 잘 챙겨주며 살갑게 대해줍니다. 영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때 아내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며느리랑 벌써 사이가 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닐까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 말이 남기는 상처는 평생 갑니다. 말하지 않는 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현명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사위나 며느리에 대한 불편한 말은 그냥 한 번 더 참아보는 겁니다. 정말 해야겠다면 자녀가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결국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을 무너뜨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지혜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도 사실 누구 하나 덜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는 자녀들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강정임 어르신. 자식이 셋이었는데 큰아들은 장남답게 듬직했고 며느리도 싹싹해서 늘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 모임 자리에서 강정임 어르신은 기분 좋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상가는 너한테 줄 거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장남이 이어가는 게 맞지 않니? 그 순간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족 안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씀씀이는 점점 커졌고 몇 달 뒤 큰아들이 슬그머니 말했답니다. 엄마, 아파트도 나중엔 제거되는 거죠? 어차피 줄 거면 미리 상속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때 옆에 있던 둘째 딸은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플 때는 제가 다 챙겼는데 저는 뭐예요? 왜 늘 오빠만 챙기고 제 생각은 안 해주세요? 그 순간 훈훈하던 가족 단톡방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강정임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이 주고 싶은데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자녀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부모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곧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줄게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자녀는 이미 받을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과 배신감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오히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지분 관계로 변해버리는 거죠. 서울에 사는 75세 박명자 어르신은 이 점을 일찍 깨닫고 이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유언장에 다 적어놨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산 문제로 다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살아있는 동안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나중에 줄게. 이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이 늘 같을 수 있나요? 부모의 상황도 바뀌고 자식의 형편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해줘야 애들끼리 싸움이 안 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미리 알려줄수록 기대와 불만은 더 커집니다. 주기 전부터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설적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미리 대비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재산 계획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만 남기세요. 말은 오해를 남기고 서류는 명확함을 남깁니다. 자녀가 아무리 묻고 캐물어도 그건 나중에 알게 될 일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미움받는 건 잠깐이지만 말을 잘못해서 멀어지는 건 평생 갑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자녀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재산 이야기는 입이 아니라 종이에 남기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바로 이혼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면 나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이혼을 고민 중이야. 그 순간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천둥이 가슴속을 때리는 듯 숨이 막히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 부모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경순 어르신. 둘째 딸이 눈물 그렁한 얼굴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 더는 못 버티겠어.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를 떠올리니 마음이 찢어졌죠. 다음 날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제 그만해라. 인생은 길다. 너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위로가 되었구나. 잘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사위와 다시 화해하고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바로 엄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 갈등은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수십 가지의 기억과 감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갈등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미묘합니다. 부모가 섣불리 끼어드는 순간 그 선택은 자녀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결정권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삶을 책임지지만 누군가 대신 방향을 정해주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특히 가까운 부모가 대신 결정해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불만이 다시 부모에게 향합니다. 엄마가 그때 헤어지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성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술김에 이혼을 입에 올렸을 때 박 어르신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애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참고 살아. 결혼은 원래 다 그런 거다. 그날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점점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결론부터 내려버리는 부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혼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판단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그래, 내가 많이 힘들구나. 엄마가 옆에서 들어줄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때 비로소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혼을 말리거나 이혼을 권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자녀의 인생 핸들은 부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운전은 자녀가 해야 합니다. 부모는 옆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라면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말. 바로 왜 자주 안 오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예전처럼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 허전함. 보고 싶어도 연락이 뜸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섭섭함이 조금씩 쌓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9세 박정혜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예전처럼 집에 자주 오지 않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멍하니 시계를 보며 이번 주엔 혹시 오려나? 전화 한 통쯤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던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서는 아들을 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 불쑥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았니? 아들은 잠시 머쓱하게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은 주말도 없이 바빠서요. 그 순간 박정혜 어르신은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짧아지고 약속도 자꾸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왜 안 오니? 라고 말했지만 자녀가 들었을 때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주는 관계를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부족해서 엄마를 실망시켰구나. 또 잔소리를 들을 거야. 이런 감정을 주는 공간은 점점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대전의 72세 오인숙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아들이 몇 달 만에 찾아왔을 때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부모를 잊었니? 딸은 그래도 자주 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 말에 아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 후로는 오히려 발길이 더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며느리에게서 전해 들은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오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서운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와줘서 고맙다 는 말이었는데 표현을 잘못한 거였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오는 발걸음은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에서 비롯됩니다. 가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면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한 발 물러섭니다. 하지만 반대로 따뜻한 환영과 고마움이 기다린다면 자녀는 굳이 이유가 없어도 부모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왜 이제야 오니? 라는 말 대신 와줘서 고맙다.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이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순간 자녀는 부모 곁이 부담의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쉼터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장성호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2달 만에 찾아왔을 때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얼굴만 봐도 든든하다. 그 말에 아들은 오히려 미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 시간을 내서 한 달에 2~3번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다림은 당연합니다. 그 기다림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문제일 뿐입니다. 왜 안 오니? 라는 말은 자녀를 죄책감에 가두지만 와줘서 고맙다 는 말은 자녀를 부모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차오르나요? 그럴 땐 꼭 기억해 주세요. 비난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가 다시 부모 곁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 바로 내가 장남인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장남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장녀인데 내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니? 부모는 믿음과 기대를 담아 한 말이지만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랑보다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용순 어르신. 평생 장남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은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제사, 경조사, 친척 돌봄까지 늘 묵묵히 맡아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큰일은 내가 맡아야지. 장남이 아니면 누가 책임지겠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게가 아들의 어깨 위에 한층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 안에서 역할을 정하는 건 처음에는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당연한 책임으로 굳어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피로도라고 부릅니다. 가족 내에서 특정 위치에 반복적으로 기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감정을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 그 관계 자체를 피하려 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희 어르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늘 장남에게만 내가 장남이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힘들어해요. 혼자 다 짊어지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정희 어르신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내가 장남이니까 대신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남인데 라는 말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말이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더 큰 힘을 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딸,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 무게를 조금 가볍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그 기다림이 어떻게 자녀의 가슴 속에 평생 새겨지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피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매일 저녁이면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날이 춥구나. 밥 꼭 챙겨 먹어라. 비 온다. 퇴근길 조심해라. 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말. 하지만 이상하게 그 문자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는 동안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왜, 무슨 일 있니? 그 순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날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짧은 문자를 통해 마음을 건네셨던 겁니다. 그 문자 속에는 늘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언제든 내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전해집니다. 붙잡지 않아도 다그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늘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자녀가 평생 기억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자식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자녀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이제는 말보다 표정으로, 기대보다 기다림으로, 조금 더 가볍게 그러나 더 깊게 자녀와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기다림이 자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황혼 너머 채널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지혜가 될 것입니다.